어쨌든 여기도 좀 저도 옛날에 이거는 또 무슨 현상이지?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브 쪽인데 이게 갑자기 혈관이 확 늘어나면 그쪽으로 백플로가 생겨가지고 이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보면 사이에 검은색이 이게 라인이 보면 얘는 방향이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에이션 피하는 거는 뭐 경동맥 그럴 일이 없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요. 스케일을 늘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안에 이게 지금 속도를 재는 게 지금 속도 바보다 그 안에 있으면 그거가 늘 스케일을 늘린 듯이 베이스라인 밑으로 당겨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심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엘리에이션 피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지금 밑에 끊겼네? 그러면 이제 위로 이렇게 갔죠. 이게 레버라운드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베이스라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PRF도 얘기 항상 나오는데 요거는 칼라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칼라 스케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조금 알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실 경동맥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하면요. 심장 초음파도 보기가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그 세팅 자체는 원래 칼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은 뭐 도플러를 볼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약간 이게 갑상 항진증인데 그레이비스는 아니었는데 근데 또 띄우니까 이렇게 플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파워 도플러가 조금 더 혈류 흐름 잘 본다. 그러니까 방향 정보는 없죠. 그러니까 빨갛고 파랗고 이런 거 전혀 표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장점 센시티브하다. 각도에 영향도 덜 받고 그렇지만 방향 정보가 하나도 없다. 노이즈에 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보는 이게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사실 뭐 그걸 신호를 다 따질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 파란색이니까 멀어진다. 근데 점점 더 멀어져가지고 좀 밝게 보인다. 그래서 저 속도 잘 안 재는데 뭐 속도 재면 3페이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탈베인 이런 것들 그게 심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에 우리 쌤들 보시면 나수 지방장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저도 옛날에 좀 보다가 이거 어렵다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포탈 LC가 있으면 3페이지인데 2페이지나 1페이지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뭐 이게 책이 찾았어요. 책이 찾으니까 뭐 헤파틱 아트리 이게 마일독터니까 당연히 혈류 속도가 거의 뭐 그러니까 물도 이게 움직이면 어째 도플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일독트고 뭐 헤파틱 아트리 이렇게 보인다. 포탈 배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버 도플러 이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노? 바릭스가 있어가지고 가스리 바릭스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시스템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뭐 도플을 띄워보니까 혈류 흐름이 A하고 비슷한 패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좀 도움 되겠죠. 포탈베 이스롬보시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도플을 띄우면 필름 디펙트가 보이면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뭐 심장이 사실 도플을 잘 많이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틴 할 때 뭐 칼라 박스 띄우는 거예요. 에어틱 밸브도 띄우고 뭐 마이트럴 밸브 띄우는데 뭐 선생님 보셨을 때 뭐 사실 보통 신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테노시스가 이건 AR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의심을 하고 있는데 AR인지 내가 AS는 지금 잘 모르겠다. 이걸 봤을 때 좀 뒤쪽으로 빠르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에어틱 밸브 이리테이션. 그래서 요게 정성 검사거든요. 칼라 띄워서 이 정도로 봤을 때 있다 없다 AR이 있다. MR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보이죠. 마일드 MR 정도 되겠네. 대충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칼라 박스는 뭐냐니까 샘플 아까 PW 배웠죠. 그러니까 그 샘플 볼륨을 그 수많은 위치에 그러니까 이게 칼라 박스를 띄우면 샘플 초음파 좋은 거 안 쓰면 프레임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장이 이렇게 칼라하면 다 했는데 칼라 딱 띄워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 나중에 보면 보통 우리 한 24프레임은 돼야 눈하고 이게 그 일치한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어색함이 없는데 한 6프레임, 5프레임 되니까 더 이렇게 그러니까 동영상이 쭉쭉쭉쭉 프레임 달면 그게 끊어지는 거야. 근데 요새는 초음파가 좋아가지고 뭐 띄워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칼라 박스를 보고 싶을 때 이 많은 신호들을 지가 프로세싱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바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생님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피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 파랗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초음파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RF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이걸 왜 이걸 하냐니까 칼라 세팅을 갖다가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칼라 보통 우리가 한 7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7 정도 낮췄다. 이거 그러면 선생님들 봤을 때 야 이거 12호, MR, AR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새는 초음파나
한번 껐다 켜면 다시 디폴트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컬러 세팅을 막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컬러나 이런 것들 보실 때는 대부분 보면 한번 샘플 여러 가지 선보고 했다 오면 껐다 켜면 다시 돌아오는 디폴트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밸브 또 할 때 사실은 이 칼라 띄우는 거는 다 보면요 밸브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좁아지거나 리스테이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칼라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근데 판막 있는 데는 다 그냥 한 번씩 도플로 대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보이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미니멀하게 MR처럼 보이는 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 되시니까 그렇게 보시고 마찬가지 아까 AR하죠. 어떻습니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시 피가 이렇게 치우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R이구나. 이렇게 별 뮤테이션이 있구나. M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 다시 멀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밸브 자체는 내가 봤을 때 멋지게 보이는데 이쪽 뒤쪽 빠지는 것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리거 스피드 브레이크 이건 한방 있는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요거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뭐 PF4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재는 거죠. 속도를 이렇게 재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틱 밸브 속도를 잴 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최대한 크게 제일 긴 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W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시면 요 밑에 하얗게 담아오면 이 속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W 잴 때는 제일 많이 되는 마이트럴 밸브에서 에어틱 그 LV에서 LA에서 LV 넘어갈 때 다이소디 펑션 할 때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샘플 볼륨 위치가 중요하고 초음파 비하고 패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틱 밸브 속도 잴 때는 제일 빠른 거. 그래서 이건 뭐 책에 또 맨날 항상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밸브가 실제로 안 움직여 뻣뻣해. 근데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면 그냥 포지션 자꾸 바꿔라. 목도 보고 오른쪽으로 눕혀서도 보고 얘기는 하긴 한데 그래 잘 안 하죠. 네,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펄스 웨이브 도플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 디스펑션 할 때 LA에서 LVP가 넘어갈 때 EA 패턴 이런 뭐 조금씩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그리고 이게 왜 스펙트럴 도플러냐 이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브로드밴드가 이렇게 나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스펙트럴 도플러라는 게 속도가 수치로 나오면 스펙트럴 도플러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거는 혈류의 흐름을 본 거예요. 우리 심장에 있는 RBC의 움직임을 본 건데 그냥 RBC 보고 싫고 나는 심장의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싶고 근육도 똑같이 그러니까 롱기튜드나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움직임은 그 숫자, 보통 우리가 숫자로 보면 보통 RBC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정도, 제일 빠른 100 정도 보는데 이게 티슈 같은 경우에서는 한 10, 그건 한 10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일정하다. RBC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힘을 꽉 준다든지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따지면 돼요.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단순 펑션을 이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한테 가까이 오면 붉게, 멀어지면 파랗게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심장 뭐 초음파 하실 때 티슈 도플러는 많이 쓰긴 써요. 왜냐니까 나중에 뭐 핸즈온 해보고 하면 요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S 프라임을 해가지고 얘 수치가 조금 높으면 실제로 시스템 펑션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처음에 앱 해보면 이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수치가 좋게 나오면 좀 믿을만 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신호는 사실은 약속입니다. 블루는 멀어지는 거, 그래 마트라고 하더라고 책에. 레드는 가까이, 내한테 가까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 이미지는 프로브 사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혈류가 오고 멀어지고 하는 걸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처음에 그리고 복부하시다 심장하면 좀 헷갈리는 게 인덱스 마크라 해서 프로브 위치가 복부는 보통 왼쪽에 이렇게 되고 심장은 좀 오른쪽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배우다 보면 헷갈려.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해부학적 위치에서 혈류 흐름을 방향을 보고 초음파 빔을 쐈을 때 이게 어쨌든 쉬운 거는 프로브 입장에서는 내한테 가까이 오면 붉게, 내한테 멀어지면 푸르게, 그 다음에 너무 빨라지면 맑게, 그 다음에 중간에 방향이 바뀌면 중간에 까맣게 보이면서 파랗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리고 초음파 빔은 항상 패러를 합니다. 그리고 경동맥은 패러를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혈류 방향이랑 그 샘플 볼륨 그 위치가 조금 위치할 수 있게. 앵글 커렉션은 에코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떤 쌤도 물어보던데 경동맥처럼 각도 바꿔서 하면 안 돼요. 그냥 원래 내가 최대한 프로브를 움직여가면서 혈류 흐름과 패러를 하게 유치할 수 있게. 아니 각도가 아까
공식에는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각도를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은 그게 아니고 최대한 그 각도 내에서 할 수 있게 내 좋은 방법을 좀 프로그램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 컨티뉴스 웨이브 토플러는 네. 그 속도 때문에 네. 주로 쓰는 건가요? 속도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지금 제가 Vmax만 이렇게 속도를 했는데 그걸 쭉 트레이싱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그거에 대한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되면 나중에 보면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딱 점 찍는 순간 속도 나오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딱 속도 나오면서 피크, 그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갖다 트레이싱을 하면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평균 압력이 나오고, 그게 또 적분을 해가지고 하면 그게 플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서 그 1초 동안, 예를 들면 1초 동안 지나가지고 플로가 되고, 거기서 예를 들면 선생님 단면적으로 곱해주면 볼륨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사실 CW나 처음에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럼 1m/s 이하면 CW, PW랑 계속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에코를 듣다 강의나 이런 거 듣다 보면 이 위치에서는 CW,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PW, 그 다음에 뭐 LVOT 되면 PW,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아까 제가 마이트럴 밸브를 아까 할 때는 강력분 PW거든요. 근데 NS가 있습니다.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져요. 그러면 PW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CW에서 트레이싱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은 부위, 그러니까 좁아진 부위, 그러니까 압력 차이가 있는 부위, 그 속도가 빨라지는 부위,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 보면 CW 잰다. 근데 PW 재는 데는 어쨌든 뭐 어떤 사람들 강의 들어보니까 CW 재는 데는 에어틱 밸브 말고는 딴 데는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거 말고도 뭐 트리커 스피드 리피테이션 할 때도 CW도 하긴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하면 저도 처음에 할 때 어디서 이거 해라고 어디서 저거 해라고 하니까 그게 헷갈리긴 하는데 하다 보면 CW가 몇 군데 없긴 하고요. CW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PW 재고 그다음에 근데 CW는 어쨌든 에어틱 밸브만 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르겠다. 처음에 내가 재야 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전에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할 때 한 2m 넘으면 CW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그 위치에서 사실은 뭐 PW 위치 정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 위치 정보 있어. 내가 이 위치에서 이걸 보는데, 근데 에어틱 밸브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제일 빠른 속도를 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라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CW는 쉽게 얘기하면 PW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위치가 샘플 볼륨인데 CW는 모든 게 샘플 볼륨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그 플로우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영상학과 쌤들 강의 들어보면 CW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CW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뭐 대부분 PW로 끝나니까 뭐 경동맥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샘플 볼륨 위치 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그래도 우리 쌤들 핸즈온 해보고 하면 느끼는 게 어쨌든 경동맥 하면 그냥 다 그냥 가운데 대고 그렇게 하긴 한데 그 각도가 좀 중요하다. 디폴트 60도로 돼 있지만 그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쨌든 윙스펙 보통 이렇게 있고 샘플 볼륨 위치하는데 그걸 갖다가 좀 패럴하게 밸류 방향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잡음이 자꾸 생기고 와류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 깨끗하게 아까 PW 같은 게 있으면 엔델로 뒤에 윈도우가 제가 있는데 윈도우 안 지고 완전 CW처럼 나오는 PW 제가 그러니까 와류가 생기면 계속 그 위치에서 그렇게 되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워 도플러는 뭐 지금 그레이브스는 아닌데 하이퍼사이로디즘이니까 그러니까 사이로톡시코시스에 있어서 해봤는데 그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책에는 보면 이렇게 너무 번쩍번쩍 이렇게 그레이브스는 저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싶은데 그 사람은 그레이브스도 아닌데 보면 파워 도플러 때 보면 그냥 원래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한계증 있고 랩 나오기 전에 도플러 대보면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서 고기를 낸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문양이 없어요. 그레이브 쓰는 거 많이 보시니까. 그레이브는 확실하게 그렇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고, 뭐 사실은 정상 그 노말
그 TFT들도 저렇게 보이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그게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TFT는 그냥 결과만 보는 거고 그 세포들이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근데 그래브는 그 액티비티를 훨씬 지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블러드 프로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디스럽티브 사이라이티스를 볼 때는 액티비티가 확실하게 떨어지니까 그때 보면 좀 오히려 그게 좀 하시모토나 베인디스 사이라이티스는 확실하게 이렇게 블러드 프로가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런 게좀 그거는 어때요? 그 전에 보면은 그래비스 때는 일단은 하이프레미아가 있으니까 일단 높게 나오고 그 하시모토나 이럴 때도 초기에는 TSH가 올라가고 이래 하면서 그게 플로가 많은 것처럼 예. 이렇게 나오죠. TSH도 관계 있는 걸로. TS에 관계 있죠. 예, 그게 이제 하시모토가 초기에는 이제 이게 디스트럭션이 일어나는데 그걸 반대로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되면서 TFT는 노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 그레이브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좀 전반적으로 브로드하게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초기에 TFT는 노말인데 안티 이제 TS 그 마이크로조말 안티바디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경우에 그 소노를 보면 소노 자체가 약간 이제 블러드 프로가 늘어나는 걸 보고 이게 나중에 좀 더 디스트럭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칼라 위치가 좀 틀리죠. 그레이브스는 전반적으로 그 값산 실제 에코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시모토는 디스트락션 부분은 에코가 떨어지고 괜찮은 부분은 G 에코를 가지는데 칼라를 떼어보면 저 에코 부분은 헬로가 안 뜨고 그냥 정상 에코 부분은 헬로가 뜨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헬로가 뜨느냐가 관찰해 보면 좀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비스 때는 저에코 부위가 V가 그렇죠. 하이프레미가 예, 하이퍼레미고 하시모토는 원래 에코 부분이 헬로가 더 많이 뜨죠.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칼라를 안 띄우고 그냥 봤을 때도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이미 그때는 이제 콜스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그냥 그레이 그 소노에서도 콜스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러드 프로도 그 콜스한 부위에 이제 마차가 그려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일 때는 그렇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게 사실 기분이긴 한데 저도 옛날에 이게 현존 해보면 쌤들 물어보시는 게 어쨌든 뭐 칼라가 이래 보이는데 뭐 얘기 못 하겠더라고. 근데 요새 보니까 어느 정도 맥락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기계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런 거 알면 초음파 하시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내고 이재원 장 하시면서 할까요?